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고 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의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번 시간에 지정학과 정체성 불화의 이중성이라는 이 내용의 어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국인의 정체성의 그림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극단적으로 아집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은 유아기적인 역사의식이기 때문에 카라연합TV는 배격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좀 불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른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체제의 지향점을 만들어 간다면 과거의 얘기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설령 우리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 그대로 보고 응시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리고 반성하고 미래의 역사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새롭게 모델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인간들의 정신적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국인의, 우리가 당군조선을 학계에서도 당군조선은 극히 띄우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서 뭘 찾아보려면 손에 잘 안 잡히고 위선론에 휘말리고, 하여튼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당군조선의 정체성을 갖고 싶은데 명쾌하지 않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었느냐, 한반도에 중국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은 한국인들의 언어랄지 문화, 그 다음에 습속,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기자조선을 마냥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자조선에 너무 깊이 함몰되면은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과 어떤 굴복의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기자조선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자꾸 대하려고 그러면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재의 우리 것, 그리고 미래지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묘한 컴플렉스를 갖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설령 중국과 관련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발전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있고 관용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장황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은, 오늘은 한국인들의 솔직한 얘기로서 보면은 한국인들은 신라인의 후예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그 이후에 주로 신라 계통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인으로서의 이 정통성의 그 역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와 관련되는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통일에 이르는가에 대한 그 바탕에, 그 역사적 배경에 그들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역사서의 일부 언어학적인 측면들을 동반해서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라와 파화 흉노,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중원에 가까운 정체성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삼국지 위지동인 후완서 이런 책들에 나오는 건데 여기 위락의 이름이는 써있죠. 위락 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변왕과 진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보면은 진환과 관련 진나라의 진 이게 마한 진환 변환할 때 그 진환을 말한 겁니다. 그 진환의 왕은 항상 마한 사람이 맡아 세세대로 계승하다. 이게 한자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한글을 갖고 하겠습니다.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이 맡아 세세대로 계승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한은 경기도 내지는 충청도에 그 중심이 있었는데 그 마한의 왕이 진왕의 왕을 임명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진왕은 스스로 즉위하지 못한다. 스스로 즉위하지 못했다. 마한의 통제 속에서 임명되었다는 뜻이죠. 왜 그러느냐? 유이민이 흘러들어온 사람 그 당시 상황으로서 전쟁 난민이겠죠. 춘추 전국 진나라 통일 그 다음에 진승과 오강의 반란 그리고 항우와 유방의 패권 대립 그 중에 유방의 승리와 한체국의 성립 그 위에 또 벌어진 100년 후에 한무제의 흉노 공격과 고조선 멸망 이런 3세기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는 동북아시아가 전쟁의 아수랑의 빅뱅 국제정치적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중원에서도 중원에서 망하던 그 세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동쪽의 만주와 한반도로 홀로 들어왔다. 그 유이민이 근데 매우 뛰어났다. 왜 뛰어났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문명의 중심지 한자 그 다음에 국가의 운영 한자 문화와 국가의 운영 이러한 선진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패해서 밀린 자들이었기 하지만은 이쪽으로 유이민으로 온 사람들은 중국 본토의 특히 동부 지역에 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부 지역에 뛰어난 엘리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었고 무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마한의 왕에 와가지고 마한의 왕에게 살 자리를 구걸하니까 소백산맥 너머의 경상북도 지역에 땅을 떼주어서 원래 거기가 원래 마한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살 자리를 마련해 줬다. 근데 마련해 주고 나서 이게 보니까는 그들의 규모랄지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랄지 수준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왕을 스스로 내지는 못하고 많이 제어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거기에는 산속에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이는 그 지역이 산낙지인데 그 철이 많이 뜨는 철 가야 하면 철이 유명하죠. 가야 경상남도도 철이 유명하지만 경상북도도 철이 좀 꽤 났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마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 동해랄지 예, 부여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부여 외 일본 열도의 외에 모두 수출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라가 이들이 나중에 신라가 되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좁은 지역이었지만은 철기 시대의 그 초기에 해당하는 시대에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인 단검, 철기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고도로 훈련된 행정, 정치 엘리트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경험 춘추 전국을 살고 중국의 전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와서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이 일정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여기에서 철이 많이 나는 지역. 상대적으로 마한 그 백제 땅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은 평야지대는 철이 안 나죠. 별로.
이런 측면하고는 좀 대비되는 측면이 경상북도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요. 후완소 동의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진화는 올해 그 땅에 늙은 노인들이 말하기를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도 진나라 말과 유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나라 진자를 써서 진한이라고도 불렀다. 이건 진실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현대 한국인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국인들이었다. 중국인들이었어? 이렇게 한국인 원래 우리 중국인이었어? 이런 자기 스스로 그런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기대하는 정체성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철에 대한 얘기도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삼국지 위지동의전 오한선비 동의전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마한 사람으로 임금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 진왕이 자립하여 임금이 되지는 못하였다. 매우 견제했다는 것을 마한이 매우 견제하고 경계했다는 것을 이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진한의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초기에 마한과 말이 같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을 낭랑 사람들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낭랑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잔이다. 남은 족속이.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낭랑 조선 사람들이 동쪽으로 많이 유임해온 사람들이었다. 조선인은 조선인이죠. 조선인인데 낭랑 조선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다. 이 내용에서 이 언어는 그럼 무슨 말을 썼길래 마한과 달랐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말에 가까운 한어, 한위, 중국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경상도 사투리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서쪽의 충청도나 전라도, 경기도 말과는 다르게 이게 웅웅거리는 성조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성조가 있는 한국어가 형성되는 배경이 성조가 있는 경상도 사투리가 형성되는 배경의 그 뿌리를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선족 제가 그런 경험도 했는데요. 조선족 분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 마치 경상도 말투처럼 들립니다. 제가 한번 그 광진구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쪽 한 무리가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봤는데 무슨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전화번호 숫자를 불러주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맨 처음에 경상도 출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번호를 받아 적으면서 들으면서 링 이 얼 뭐 이렇게 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아니네. 링은 영을 중국말로 링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영, 제로 이걸 중국말로는 링 그러는데 그걸 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조선족 말투는 경상도 말투에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중국어 성조가 결합해서 사투리가 형성되면은 성조적 성격이 나타나는 한국어, 경상도 방언과 비슷하게 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경상도 사투리가 성조가 있지요. 그 이후 배경이 바로 이러한 데 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중국에서 온 망명 피난 난민촌에 자라나가지고 한반도를 집어삼킨 것이 신라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기자조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더니 당연히 중원에서 피난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자조선적 성향을 띱니다. 정서적으로. 근데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현재 역사학자들이 이미 그 중에 다 밝혔어요. 현재 기자는 누구냐면은 BC 기원전 1046년에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할 때 그 당시에 그 종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기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 조선의 왕의 보증이 졌다는 중국의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불확실하고요. 조선, 여하튼 그 조선이라는 게 이 한반도 북부에 있는 조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도 기자조선이 한반도의 북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작된 것이고 그 전에 역사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에 그 흐리게 그 정립이 제대로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구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산동반도가 있고요. 중국 중원인데 하남성 정도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실제 기자묘가 현재 존재합니다. 예. 기자는 여기에 중원 대륙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한반도에 온 게 아니라 이 얘기. 그러면은 왜 기자조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평양에 기자조선 묘가 있고 그런데 기자묘가 있고 그런데요. 그건 뭐냐? 신라가 통일하고 그다음에 고려로 넘어왔지만은 고려를 사실은 결국은 김부식 이후에 완전히 신라계통 사람들이 장악하게 하게 되잖아요. 묘청의 난이 실패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로 넘어왔지만 신라계와 그 나머지 계통 사람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아주 심했던 거예요. 특히 고구려, 서쪽에 이제 마한, 백제 계통의 이쪽 계통의 사람들, 귀족들, 특히 이제 고구려 계통, 경기도랄지 평안도 이쪽의 계통의 사람들은 신라 계통의 사람들과 정서가 많이 달랐겠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까지 오는데 모두 한 300년, 400년 흘렀어도 정서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려 유학자들이 기자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신라계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자가 여기서 산 게 아니란 얘기, 살았던 게 아니고 여기 기자는 중국의 본토에서 얘기고 단 이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유학자들이. 왜? 유학이 중국에서 온 거니까. 그리고 갈수록 유학에 매료되고 심취되기 시작하죠. 한국의 선대 엘리트들이. 그것은 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자조선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학계에서 기자조선을 배격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기자조선은 한국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성격의 의미는 갖고 있어요. 일정 정도. 그건 좀 이따가 언어를 보거나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역사가 한국인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동해 오면서 그 역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진안이, 아까 말한 그 진안, 중국 고서에 나오는 그 진안 얘기 있다 했잖아요. 신라 정통사관의 변형태다 이 말이에요. 기자조선은. 기자조선이 한반도에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기자조선을 상징적으로 띄우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다. 왜? 고려 말로 가면은 신라계통의 사람들이 거의 정권을 장악하고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성리학이라는 거,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조선 성리학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도입됐는가를 보면은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영남학파라는 것이 조선 초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 최초의 성리학자들은 고향이 어디지? 이러한 의문을 품고 찾아봤어요. 그 결론은 뭐냐? 고려 성리학의 지역적 기반은 국가 이름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고려지만은 거기에 리더들은 거의 신라계통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남 사람들이 그 성리학을 열심히 끌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 지역에는 그때까지도 항상 뭐냐면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중국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양 1243년에서 1306년에 살았던 원간섭기죠. 안양이 최초로 성리학을 끌고 들어옵니다. 중국에 그 당시 원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그 성리학은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송나라의 지식인 주의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중국 한족이죠. 그 사람은 근데
근데 그 사람의 출신지가 경북 영주예요. 그 뒤에 후계자 계승한 사람이 육군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명도가 있는 사람, 역사에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조년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조년을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도 고려 말에 살았고 원간섭기 경북 성주 사람이에요. 이재현 출신지는 미상으로 나오는데 본관이 경주 이씨예요. 본관이. 이색은 이 본관이라는 개념은 고려 시대에는 조선 현재보다 훨씬 그 지역색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이동하고 퍼뜨려져 가지고 막 뒤죽박죽이지만은 고려 시대에는 그 호족 사회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대로 기반해서 거의 살았어요. 경주 이씨는 아마 이 사람도 이재현도 경상북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색은 우리가 다 알죠. 경북 영덕 사람, 정몽주 경북 영천 사람, 정도전 경북 영주 사람. 이게 영주가 두 번이 나오죠. 영주. 그리고 안양이 영주잖아요. 안양이. 근데 거기서 최초의 그 서원, 사액 서원이 되는 그 소수 서원. 그리고 지금 영주에 가면 선비촌이라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놀러 가가지고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이게 영주 하면은 선비의 고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런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주. 영주가 그리고 산세가 아주 상큼하고 시원해요. 사과가 많이 나죠. 공부하고 학문을 닦기에 좋은 그런,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런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도 평지가 그런 데로 넓습니다. 산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이런 서원들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바로 영남 살인파의 태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 전기의 영남 살인파가 결국은 득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면서 중기로 지나면서 이황, 경북 안동.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 성리학, 유학이 그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 고려 말에 이 사람, 왜 우연찮게 경상도 사람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했을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신라인으로서의 어떤 중원에 대한 어떤 친연성, 이런 것들과 결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신라인들이 아까 말했듯이 지난해 후예이고, 그 다음 심지어 경주 김씨가 흉노 후예이긴 한데 한무제에게 패한 흉노 칸의 후예 김일제가 후손이 거기서 100여 년 살면서 정치적으로 패해가지고 이 한반도로 도망쳐오는 그런 결과로서 그 경상도 신라 땅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중국어를 쓰고 있었어요. 중화화된 그 흉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의 뿌리인 북방 유목민족이 흉노 의식은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무왕 비문의 삼국 통일의 업적을 이룬 이후에 그 비문에 그러한 내용, 즉 효도왕의 후예이며 토후 김일제 후손이라고 써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적인 중국어를 쓰긴 하는데 정체성은 흉노인, 북방인이었다. 그래서 북방 흉노와 몽골 투르크 그리고 그 조선, 낭랑 조선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그러지만 중원에 대해서 중원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거기에 이미 흘러와 있던 지난 사람들이 진한 교체기에 전란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어와 좀 친연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중국과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자조선을 상징적으로 띄울 수 있는 정서, 어떤 친화적인, 정서 친화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조선 50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 성리학 세계관으로 이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은 현재 어떤 중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친연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청나라가 중원을 집어삼킨 이후에는 이런 배경에서 소중화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묘한 형태의 어떤 변태가 나타나는 그런 자아의 변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중원적이었다 이거죠. 오늘 그
그 주류가 한국인까지 이어짐으로써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 적대의식을 드러내는 경향은 없어요. 이게 그게 갈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자조선적인 성격의 그 정서와 정체성을 갖게 되는 한국인들이.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말선초의 문화혁명, 그 당시 그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고려가요랄지 수많은 역사서 문집들이 그 조선의 유학자들에서 불태워지고 사장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용납할 것들만 남겨놓죠. 예를 들면 쌍화점 같은 게 아주 난잡한 성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 우리 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여계통의 언어가 남아있는 고구려나 백제 지역에 있었던 그 부여계통의 언어들이 많이 급속도로 소멸하는 시기도 이 여말선초 이후에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한국어에는 부여계통적인 성격의 언어들이 많이 있고 문법도 그런 면이 강하죠. 그렇지만은 문법은 중언어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사람들의 어떤 기자를 무지하게 선호한다, 이런 배경이 이런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말선초의 시기는 단순한 성리학을 통한 유가들의 혁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삼국통일 이후에 잔재했던 고구려나 백제 부여계통의 문화에 대한 일소라는 청소하는 그런 문화혁명의 성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앞전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일본어의 와에 해당하는 게 고려 말까지 남아 있었어요. 와. 주격조사 보조사의 은는 이가에서 은는에 해당하는 게 일본말의 와잖아요. 와, 와타시 와 할 때 와. 가는 똑같이 내가, 네가 할 때 가는 똑같이 있는데 와는 일본어에 있는데 그 말이 고려말까지 있었어요.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청산별곡에 보면은 그게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을 났다, 뭐 그런 거. 거기 보면 널라와 시르만 나도 널라와, 그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와가 바로 일본의 와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정적 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탈부요적인 성격의 그런 문화운동 혁명의 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씨름 같은 것도 조선을 지나면서 수바키, 일본의 스모 같은 게 고려 때까지 있었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탈부요. 그러면서 이제 국시로서 중화사대를 내세우지요.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사대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영남 기반의 신라 개성의식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